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인생의 봄날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을 맞이한 지금 지나온 길을 되새겨보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50대, 60대라면 이제 막 노년의 문턱을 넘어서며 앞으로 다가올 인생 후반전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 그거야 당연히 돈 많이 모아놓고 건강 관리 잘하는 게 최고 아니라? 물론 돈과 건강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80세가 넘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들을 만나보면 단순히 돈이 많다고 건강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들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미 80세를 넘긴 어르신들께서 남긴 가장 값진 두 분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5가지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50대,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라면 지나온 삶을 다시 정리하며 더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기움의 길을 걷겠다. 나이가 들면 기움이 멈출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기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책을 빌려가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신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2-3권의 책을 빌려가 읽으십니다. 어느 날 도서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해요. 살아있는 동안 배우고 싶거든. 배우지 않으면 내 삶은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80이 넘어서도 성장하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엔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하루라도 배움을 멈추면 삶이 무의미해진다고 느꼈고 그래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역사책을 읽으며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필요성을 간과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배워도 좋고 악기 연주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또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특히 50대, 60대까지는 돈을 모으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작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다. 돈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은 많아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외롭게 노후를 맞이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돈만 남기고 사람은 떠나버린 박영수 씨의 이야기. 서울의 한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박영수, 72. 실은 젊었을 때부터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 모아야 한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제했고 가족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일만 했고 은퇴 후에는 저축과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건강이 나빠지자 박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구나. 젊었을 때 돈을 모으느라 희생했던 가족과 친구들이 이제는 곁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은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될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꼈고 돈이 많아도 마음속 허전함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지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돈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을 사람이 없었고 정분안을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혼자 남겨둔 채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한 김정호 씨의 이야기.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김정호, 75. 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60대가 되면서부터 돈을 모으는 것보다 관계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결국 쓸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사람은 평생 남는 거야. 그는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했고 가족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과 인연을 쌓았습니다. 김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우 형님,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거죠? 그럼 내가 빠지면 서운해할 거잖아.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는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지냈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75세가 넘어서도 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고 마을회관에서 가족을 두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누군가 곁에서 그를 챙겨주었고 외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동네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그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파티가 끝난 후 혼자 남겨진 집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에게는 남겨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쌓아온 소중한 관계들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모으세요. 여러분, 60대가 되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에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아플 때 찾아와 줄 가족, 이승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모으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소중한 인연은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박영수 씨처럼 돈은 있지만 외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김정호 씨처럼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젠 후반전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는 것.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뻐근해지며 예전엔 쉽게 나았던 감기도 한 건 건이면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 80대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해. 병원에 가기는 귀찮아. 건강관리? 이제 와서 뭐 하러 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순재 할아버지의 깨달음. 이순재, 68.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몸이 튼튼한 편이었습니다. 50대 후반까지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건강체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활기찼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건강한데 뭘 걱정해? 그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고 그래서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건강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근처 시장에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진행 중이고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그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고 몸이 알아서 잘 버텨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고야 맙니다. 그는 그날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였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여전히 친구들과 등산에 가니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정상에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나중이 아니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강 관리법.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60대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걷기 습관 들이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기 귀찮고 스트레칭도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걷기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걸어보세요. 그러면 더욱 즐겁게 꾸준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꼭 하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며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부터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스쿼트,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가령 운동, 벽을 이용한 푸시업.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60대 이후에는 식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간이 많으면 당뇨 위험이 커지며 기름진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싱겁게 먹기. 하루에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단백질, 두부, 생선, 닭고기 등 꾸준히 먹기. 가공식품 줄이기.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건강검진 필수.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전까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 가기. 조금만 신경 쓰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시라. 여러분, 건강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근력 운동 습관 들이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정기 검진 받기.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80세가 넘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삶을 원하시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가 좋았지.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외롭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노년기를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경자 할머니의 이야기. 이경자, 78. 할머니는 젊었을 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요.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은 무사히 성장하여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요한 집과 끝없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바쁜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하루는 텅 빈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동호회 모임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수다를 떨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웃고 떠들며 그녀는 점점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여전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4가지 방법.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한탄합니다.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며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작은 산책이라도 나가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라.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기, 새로운 취미를 가지며 사람들과 교류하기, 지역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혼자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마라.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새로운 운동을 배우기,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려보기. 60대, 70대가 되어도 배울 것은 많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하다. 내가 아직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더 따뜻하게 보이고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더 가치 있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성공, 돈, 명예를 쫓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쁜 삶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즉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많아지는 걸까요? 삶이 끝나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때로는 후회도, 불안도, 외로움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마음의 평온을 찾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솔레의 삶이 지는 터문 김종석 할아버지의 이야기. 김종석 81 할아버지는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넓은 집, 고급 자동차, 은행에 쌓여있는 돈,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라는 명성까지.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과거에는 매일 바쁘게 살았기에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평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공허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을 찾기 위해 절에 머물며 수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님의 한마디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 명예, 성공.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을 단순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명예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은 지금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걱정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4가지 방법.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돈, 명예, 성공, 집, 자동차.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지 마세요. 필요 없는 욕심을 버리세요.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재를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하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대로 즐기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과 함께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큰 평온을 선물해줍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바람을 맞으며 명상을 해보세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는 우리 마음을 가장 빠르게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느껴보세요.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결국 평온한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내려놓고, 현재를 살고, 자연과 함께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평온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평온을 선택하시라.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사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